정읍시가 무면허 업체와 불법 수의 계약을 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정읍시의 관련자 3명을 훈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고창군이 민간업체 중앙부처 사업 공모 업무를 떠넘겨 감찰에 적발됐습니다. 고창군이 공모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민간 여행사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체험축제장 가운데 상당수가 음식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장의 경우 식품위생법 특례 조항이 적용되면서 식품위생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일부 공무원들이 업무 연관성이 없는 공무원들과 1박 2일간 여행성 국내 출장을 다녀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정읍시가 무면허 업체와 불법 수의 계약을 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전북도가 진행한 감찰에서 정읍시가 지난해 7월 관련 면허가 없는 업체와 4억 4천만 원 상당의 수의 계약을 체결해 체육시설 빌딩 자동 제어 장치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관실은 이에 대해 건설 산업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계약 업무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정읍시의 관련자 3명을 훈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고창군은 민간업체에 중앙부처 사업공모 업무를 떠넘겨 감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북도는 2022년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 결과 고창군이 지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추진 공모사업의 주관기관으로 민간여행사를 선정해 사업계획서 작성 등 업무를 부당하게 떠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고창군의 관련자 3명을 훈계 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남원시에서 법령을 위반해 보조금을 일부 환수했던 단체에 보조금이 추가 지급돼 논란이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됐던 보조금 지원단체의 경우 음식 판매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해당 판매장의 위생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 지역 한 휴양체험마을입니다. 이곳은 동물 먹이주기와 유제품 만들기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체험객이나 방문객들에게 음식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체험마을에서 운영되는 음식 판매장은 식품위생법 기준에 따른 점검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원시 해당 주무부서의 주장은 시설 기준에 대한 기준만 적용한 것으로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법령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남원시 주무부서의 주장은 시설 기준만 적용하였고 앞서 말한 식품위생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남원시는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조항을 들어 시설 기준만 적용해 허가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휴양체험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불구하고도 영업시설 기준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의해서 여기는 어떤 약간의 음식 조리 이런 기준만 갖춰주면은 마을에 오신 분들의 어떤 마을 소득 이런 부분을 조금 창출하기 위한 법에 좀 이렇게 완화를 좀 시켜준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체험마을에서 음식 판매를 하고 있는 영농법인 관계자는 위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라에서 도농교류법으로 해가지고 이게 체험마을은 특별히 이게 체험객이나 방문객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좀 부분을 열어놨거든요. 당연히 시골 마을에 사다 보니까 전문적인 식당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없도록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특례조항. 학생들과 단체 방문객들의 집단급식도 이루어지고 있는 체험장과 축제장. 먹거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위생법 적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일부 공무원들이 업무 연관성이 없는 공무원들과 1박 2일간 여행성 국내 출장을 다녀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총무팀 남직원 3명과 여직원 1명,
다른 팀 여직원 2명 등 총 6명은 지난 12일에서 13일 출장계를 내고 경기도 파주시 민통선 일대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답사는 전북도의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의원들이 이 일대를 방문하기에 앞서 사전 점검 차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출장 첫날인 지난 12일 통일촌과 삼당굴, 도라전망대, 임진각을 둘러본 뒤 고양시로 이동해 꽃박람회장을 방문했습니다. 또 숙박한 뒤 이튿날인 13일에는 파주 출판도시와 해일이 예술마을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여행성 국내 출장 행위를 막기 위해 전북도의회 의장이 출장 인원 최소화를 지시했습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17일 사무처 간부소통 간담회에서 불필요한 출장을 자제하고 출장 인원도 최소화할 것을 각 부서에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의원들의 외부 활동 시 동행 공무원 수를 최소화하고 공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달빛 동맹으로 호남과 경북 지역의 공항특별법 통과를 함께 이뤄낸 광주시와 대구시가 남원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두 지자체는 17일 남원 지리산 휴게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과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내륙 고속철도 도기 착공과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위한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달빛 내륙철도를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남원시 또한 영원함의 거점 도시로서 충분히 그 역할이 기대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고창 공읍면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시발점인 무장기포지에서 동학농민군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유물이 발굴됐습니다. 고창군은 지난달부터 진행한 무장기포지 문화재 발굴 조사에서 동학농민군이 사용한 공동우물과 상평통보, 백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굴된 유물과 우물터와 같은 유구는 추후 무장기포 역사공원이 건립되면 전시될 예정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LG화학이 세계 1위 코발트 생산 기업인 중국 화요코발트와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 산단에 배터리형 전구체 합작 공장을 짓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합작 공장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충족하기 위해 중국산 광물 수입 후 국내 가공 전략에 따른 것으로 신문은 풀이했습니다. 이에 전북이 2차 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더욱 급부상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LG화학과 화요코발트는 오는 19일 군산 베스트 웨스턴 호텔에서 전구체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고 전북도와 새만금 개발청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609 33만 제곱미터 부지에 총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전구체 합작 공장을 설립한다고 하는데요. 2029년부터 연간 5만 톤의 전구체 양산을 목표로 이는 전기차 약 60만 대 들어가는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전구체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원가의 70%를 차지하는 핵심 원료이고 중국 수입 비중이 90%를 넘을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지난해 말 IRA 세부 지침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에 중국산 광물이나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5국에서 이를 가공, 완제품으로 생산해 부가가치의 50% 이상을 창출하면 미국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복차지계, 앞선 사람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가진 고사성어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어처구니 없는 인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9년 전 세월호 참사 때가 그랬고 지난해 10월 서울 한복판에서도 참사가 잇따랐습니다. 이태원에서 헬로윈 행사에 참여했던 160여 명이 안타깝게 희생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던 다짐을 무색하게 만든 참사였습니다. 앞선 참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던 탓일까요?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안전 불감증이 만연합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전국 곳곳에서는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주로 쓰레기나 부산물을 태우다가 산불로 번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화헬기 대다수는 야간 투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래된 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산불 전문 진화 인력도 전국적으로 보면 400여 명에 불과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각종 재난재해, 9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세월호 참사가 주는 교훈만큼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최재기 정읍시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읍시에 촉구했습니다. 최 의원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인도에 설치된 전신주나 가로 등 노상 적치물 등도 시민 보행 안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유관 기관과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조속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임실 치즈 테마파크의 먹거리 통합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임실구는 54억 원을 임실 치즈 테마파크 부지에 2개 동 2층 규모의 먹거리 통합센터를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본관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특산품인 임실앤 치즈와 한우 등 지역의 농산물과 가공식품이 판매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과 임실 치즈를 판매하고 또 맛있는 암소 한우고기를 드실 수 있는 한우 음식점도 있으니 많이들 찾아오셔서 관광도 하시면서 다양한 먹거리를 구매도 하시고 맛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원시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3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남원시는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확보한 국비 30억 원과 시도비 등 5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남원시는 오는 2024년까지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육 환경을 개선해서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는 여가복지 증진에 힘써 가겠습니다. 정읍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지원하는 2023년도 지역혁신 초대형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3년 동안 73억 원을 들여 동물용 의약품과 기능성 사료용 농생명 소재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관련 기업과 공동연구 개발을 통해 정읍시를 비롯한 도내 업체에 기술을 이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라북도가 베트남 까마우성과 직업교육을 위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10일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와 베트남 까마우성의 직업대학과 화상회의를 통해 두 지역의 교육 교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주공업고등학교와 남원제일고등학교, 학산고등학교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한 공동 프로젝트나 베트남 학생들과 요리 만들기, 글로벌 리더 캠프 등을 베트남 까마우성 한배직업대학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안에 구체적인 교육 교류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실질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가 네덜란드 프로축구 PSV 에인트호번과 유소년팀 교류를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박지성 전북현대 축구단 클럽 어드바이저는 지난 8일 에인트호번 구단을 방문해 마르셀 브란츠 단장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유소년팀 육성 시스템에 대한 비법을 양구단이 공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인트호번 유소년팀장 에르네스트 파베르는 가까운 시간 내 PSV 전문팀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업무 협약엔 2002 한일 월드컵의 영웅인 거스 이딩크 감독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금을 넣지 않아도 짭짤하고 포슬포슬한 동진 수미 핵감자가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부안군은 미네랄이 풍부한 동진강 주변 간척지에서 자란 수미 핵감자를 지난 14일에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진 수미 핵감자는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과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에서 구매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